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이 지난주에 나왔던 보도였죠. 이 라돈 침대 이후로 방사선 피폭 선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제품이 3개가 나왔다 네. 해가지고 예. 수거 명령이 나왔던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활방사선과 이 생활방사선에 관련된 가공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지난 한 주 가장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사안이 맞아요.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수거 명령이 내려졌던 그 3개 가공 제품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지이토 마린사의 미용 마스크 체르메라는 제품이 먼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이 회사는요, 이 토르마린이라는 이 광물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이라고 홍보를 해왔는데요. 이 토르마린은 모나자이트처럼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 광물질 중 하나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이 마스크를 1년 동안 754시간을 사용했다고 했을 경우에 연간 피폭 설량이 최대 11.422밀리시버트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예. 이거는 이 연간 체내 피폭 설량 기준치가 1밀리시버트니까 거의 11배가 넘는 피폭 설량인 것으로 네. 알 수 있고요. 유통 경로를 조사해 보니 2012년에 원래 생활방사선 안전법을 시행을 했는데 그 이전에 구입한 모나자이트나 이 토르마린으로 활용됐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됐고요. 네. 2013년 이후로 이 제품은 1,403개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마스크를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요. 예전에 되게 지금도 인기를 끌고 있는 그 LED 마스크 있죠. 그거랑 네. 좀 예.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모양은 좀 비슷하니까 네. 사실 그 마스크랑 좀 헷갈리는 시청자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가 된 이 체르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한 전원 공급 장치가 없습니다. 마스크 안쪽에 천연 광물질을 바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대진 침대 사례와 마찬가지로 음이온 그리고 원적 외선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방사선을 내뿜는 광물질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네. 기존 판매되는 LED 제품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체르메 말고도 뭐 해외 라텍스, 메모리 폼 베개에 대한 조사 결과 이 두 가지 제품도 함께 발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이 대진 침대 사건 이후로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많은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라텍스나 이 메모리 폼에 관련된 뭐 매트리스, 베개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방사선 피폭 성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문의를 많이 했다고 해요. 네. 이 중에서도 태국 제품을 국내 기업이 수입했던 이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슈퍼 싱글 5cm 제품이 안전 기준을 초과했고요. 또 인터넷과 홈쇼핑을 통해서 많이 팔렸던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도 안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이 베개의 경우에는요, 연간 피폭 선량이 최대 8.951밀리시버트였습니다. 이번에 수거한 제품이 그래서 이 한 696개에 달한다고 하니까 꽤 예. 많은 양이 팔렸다고 볼 수 있죠. 네, 피폭 설량이 거의 기준치의 9배에 육박하는 수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또 그런가 하면요. 언론에서 라돈 생리대 이렇게 지목이 됐던 오늘 습관 생리대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 오늘 습관 생리대는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발견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언론 보도로 조금 떠들썩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원한이가 조사를 해보니 우선 라돈은 기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으로 항상 이제 피폭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생리대가 호흡기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계산을 해서 50c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네. 라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생리대는 제품의 특성상 피부에 굉장히 밀착시켜서 오랫동안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 피부 영양 평가도 추가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이 매달 열흘씩 1년 동안 이 2,880시간을 만약에 이 생리대를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 설량이 0.016밀리시버트로 안전 기준 이하인 것으로 그렇네요. 나왔습니다. 기준치 이하네요. 네. 네. 하지만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오늘 습관 생리대를 만든 업체를 대상으로 이 신고되지 않은 패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생리대 4종 모두 회수하기로 했고요. 또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도 계속 이제 연간 피폭 설량이 기준치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연간 기준치가 1밀리시버트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방사능이 여러 단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버트라는 단위는 인체에 피폭이 되는 영양,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영향을 따지는 단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 근데 1밀리시버트라고 하면은 약간 체감이 안 되는 수치여서 이게 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좀 안전한 건지 체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방사선이 사실은 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조금 살펴보면 이 불안정
불안정한 원자 핵을 가진 원소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붕괴를 합니다. 네. 그때 네. 내뿜는 에너지를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거를 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수치도 네. 다 듣기 어렵죠. 이 방사선이 뭐 알파선, 감마선, 뭐 X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 방사선 자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땐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을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보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구분을 좀 해야 하는데 자연 방사선에서는요, 지구 밖에서 쏟아지는 우주 방사선도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지각 방사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을 왕복으로 한 번 하게 되면 0.07mS의 자연 방사선을 받게 돼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에서 1년 동안 받는 자연스러운 피폭 양은 자연 방사선 피폭량만 2.4mS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건 그렇군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네, 받는 똑같이 수치인 받는 거죠. 거죠. 예. 네. 그 인공 방사선의 경우는 우리가 X선, 엑스레이 촬영이나 CT 촬영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이 X선 촬영은 한 번 촬영할 때 0.1에서 0.5mS가 나오고요. 네. 흉부 CT의 경우는 X선의 한 10배 수준인 5에서 10mS의 방사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대진 침대와 더불어서 수거 명령이 내려진 세 개 제품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어쩔 수 없이 피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방사선보다 더 많은 양의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뭐 당장의 어떤 지금 이번 수치값이 인체에 어떻게 나온다 이런 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값, 그러니까 방사선이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살펴보면 알 수 네. 있어요. 이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아주 높은 양의 방사선에 피폭이 되면 일반적으로 DNA 이상이 생기면서 인체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250mS까지는 대부분의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밀리시버트의 단위의 1000배인 1에서 2시버트 정도가 방사선에 피폭이 되면 림프구가 줄어들면서 메스껍고 식욕부진 증상을 예. 겪을 수 있고요. 네. 2에서 뭐 3시버트 정도의 만약에 방사선에 노출되면 30일 뒤 사망률이 35%, 네. 그다음에 5시버트에 이르면 사망률이 거의 50%에 이르면서 뭐 출혈, 뭐 탈모 이런 것들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높아지네요. 네. 사망률이.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뭐 50에서 80시버트 정도의 세기에 노출된다면 전신 장애가 오면서 거의 뭐 수초에서 수분 안에 그 자리에서 거의 즉시 사망이 되는 정도로 네. 굉장히 네. 위험한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좀 제기됐던 제품들 보면은 8에서 11mS 정도 되잖아요. 좀 네네. 약간 상대적으로 미량일 수는 있지만 네. 이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우선은 아쉽게도 이런 미량 방사선에 대해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지금 거의 정확하게 조사된 결과값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 원래 아까 말했지만 이 방사선은 굉장히 고선량으로 맞을 땐 DNA가 파괴되면서 염색체 검사를 하면은 피폭 여부를 원래 알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라돈 침대처럼 피폭 선량값이 굉장히 미량이라면 염색체 검사를 통해서는 거의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또 과거 원자폭탄의 피해자들이나 원전 종사자들의 경우 이 굉장히 대량의 집단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한 100mS 이상으로 피폭된 사람들은 암 발생률이 증가하더라. 이것까지는 확인했는데 네. 네. 그 이하는 굉장히 지금 적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량의 방사선과 질량의 상관관계는 아직 못 찾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량의 방사선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혹시 모를 위험성에 대비해서 그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기준 이하의 제품이라면 안심하고 써도 되는 건지 저는 이 부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이 아무래도 뭐 사실 아무리 적어서 인체에 이제 뭐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방사선 피폭이 얼마만큼 노출됐냐, 그러니까 많은 양으로 노출됐냐 이거보다는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자주 꾸준히 방사선에 노출됐느냐가 사실 인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사선 피폭과 관련돼서는 알랄라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랄라 원칙이요? 네, 그게 어떤 기준인가요? 이 알랄라 원칙이라는 거는 1973년 국제 방사선 방호 위원회가 제시한 원칙인데요. 이 합리적인 수준까지 가능한 한 낮게 줄이자라는 이 영어의 앞글자를 따온 말입니다. 예. 우리가 뭐 X선이나 CT처럼 치료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피폭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최대한 방사선은 피폭되는 양은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자, 그러니까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긴데요. 근데 만약에 내가 쓰는 제품 중에 방사선 피폭이 좀 의심된다 이런 제품들이 좀 있다면, 찝찝하다, 네, 이런 찝찝하다 이런 제품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그거에 관련해서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생활방사선 관련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총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이번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네. 이 생활방사선 의심 제품의 그 제품들을 조사하는 거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든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 등록된 모자나이트 취급 업체를 중심으로 어디로 판매가 됐는지 수입이 됐는지 이런 걸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네. 사실상 이렇게 하면 신고가 안 된 제품도 있고 거짓으로 신고한 제품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제보를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좀 더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분들, 만약에 우리 집 제품이 좀 의심스럽다 하는 분들은 이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네. 번호가 1811에 8336이에요. 네. 1811에 이쪽이나 뭐 아니면 온라인 접수,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도 접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셔서 선택을 하시면 이제 제보를 하시면 조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는 올해 말까지 뭐 조사 인력은 3배, 분석 장비는 2배로 확대해서 제품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철저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개인이 평상시에 좀 주의 깊게 관심 가지는 노력도 필요하지만요. 기업들,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과학고시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